그리고 추세는 나의 친구. 제가 계속 이거 쓴 지가 꽤 됐죠. 이제 추세는 나의 친구, 아직도 추세는 나의 친구죠. 신고가 갱신을 했고, 근데 만약에 지금 여기서 10% 조정 오면, 여기까지 쭉 빠지면, 여기거든요. 10%면 거의. 10% 빠지면은 내가 말수할 수 있을까? 라는 이제 의문을 한번 던져봤어요. 거기까지 가기 전에 일단 변동성 부분 보시면은 변동성 엄청 빠졌죠. 예. 그리고 선물 같은 경우 이렇게 점프한 것처럼 14로 보이는데 월물이 바뀌어서 그래요. 내년 그러니까 3월물로.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3월물로 바뀌면 이게 3월물 아닐 것 같아요. 한 1월물, 2월물이나 1월물일 것 같은데 그러니까 월물이 길어지면서 실제로 변동성이 확 올라간 거예요. 근월물 같은 경우가 VX1이 이제 근월물이거든요. 그러니까 3월물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길어지면서 이게 확 올라온 거라고 보시면 되고 빅스 같은 경우는 이제 원먼스 빅스니까 여기 이제 12 정도인데 그보다 확 점프했는데 제 생각에 선물이 이렇게 점프한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월물이 바뀌면서 점프된 것처럼 보인다라고 보시면 되고 리얼라이즈 변동수 8% 정도라고 보이니까 실제로는 변동성이 굉장히 아래로 내려왔고 기본적으로 보시면 빨간색 단기 변동성이 장기 변동성보다 아래에 있었어요. 계속 그죠? 이렇게 그 다음에 위로 튀고 올라갔다간 다시 내려오고 위로 튀고 올라갔다 내려오고 위로 튀고 올라갔다 내려가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전반적으로 변동성이 떨어지는 구간에 계속 있었던 거죠. 이 레벨로 보시면은 단기가 계속 내려오고 있으니까 근데 지금 여기서 다시 또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렇게 올라간 다음에 이렇게 내려갈지 아니면 여기서처럼 이렇게 한번 튀는 일이 벌어질지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기대할 수도 있는 변동성은 좀 커질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는 그래서 저는 지금 이게 8%대보다는 리얼라이즈 변동성은 10% 이상으로 올라갈 것 같아요. 예, 남은 기간 동안에도 그래서 기본적으로 변동성은 뭐 집에 가서 조용히 하지 않을 수도 있겠는데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보통 변동성이 커지면 지수가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은연중에 이제 빠질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일단 모르겠다 그냥 뭐 종목 좋은 종목이면은 그냥 안 빠질 수도 물론 있겠지만 제가 잘 종목 피킹 못하니까 그냥 일단은 포지션을 줄이자 그리고 쭈르륵 포지션을 줄인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나스닥 같은 경우도 거의 12%로 완전 많이 빠졌어요. 이게 11% 언더로 빠진 적은 절 본 적 없어요. 12%대는 잠깐 봤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롤오버 했던 부분들 3월물이 어떤 식으로 연휴가 이제 어떤 식으로 작용하는지 이제 잘 지켜봐야 되겠다. 그리고 월화수 잘 지켜보고 이제 그러니까 연말까지의 포지션을 어떻게 좀 잡을지 그리고 내년은 어떻게 구상을 할지 이런 부분들에 고려를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도 제가 이 파란색 선 채널을 그렸는데 왜 그렸나 하면 고점이 다음번 고점은 어디까지 가야 될까 그리고 고점은 베낄 것 같거든요 느낌상 이게 2021년도 11월 21일 고점이 언젠가 하면 제가 피보나치 그리는 점 찍어놓은 날이에요 16,765 근데 16,765 거의 갈 뻔했죠 16,669니까 이제 뭐 거의 100포인트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번 주 한번 트라이 해보려고 노력하지 않을까 예. 근데 이제 특별하게 지금 이제 그런 경제 지표나 이런 걸로 봐가지고는 인플레이션이 더 없다고 나오고 금리 계속 인하되면서 스테이블해 그리고 경기 견조해 뭐 이런 식으로 돌아가고 홈세일즈도 어느 정도 이제 좀 안정적으로 돌아가 이러면서 조금 더 살살살 올리면 이 선 따라 올라가는 거는 가능할 수도 있겠다.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윗선에서 고점인데 전 신고가를 갱신하고 뚫고 올라가서 위로 올라갈 만한 재료가 있나 생각해보는데 잘 모르겠어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뚫고 올라가지 못하고 결국 여기서 이렇게 움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채널을 그러면 그릴 텐데 이 채널들은 이렇게 그린 다음에 뚫고 올라가더라도 시간을 거치고 뒤를 뚫고 올라가면서 다시 내년에 상승할 수는 있잖아요. 뭐 고치자 골디락스 돼가지고 갈 수도 있는 거죠. 간다고 치면 침체도 뭐 약하게 돌고 이러면 뭐 갈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걸 배제할 필요는 없다는 거고 그러기 전에 일단은 지금 현재는 과매수 국면이니까 여기서 이렇게 움직이면서 밴드를 그리다가 뚫을 때 올라가는데 시간은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시간이 필요한 거죠. 이거의 반 정도의 시간은 필요한데 이거 반 정도는 한두 달 걸리거든요. 그럼 한두 달 동안은 그냥 이렇게 갈 거 아닌가? 라고 그림을 그려보죠. 그리고 이제 이런 데가 MACD 같은 경우도 이미 위로 다시 돌아섰기 때문에 여기서처럼 이렇게 위로 올라갔다 치더라도 여기서처럼 이렇게 빨간색 그리면서 이렇게 움직여질 수 있어요. 더 상승할 수는 있다는 거죠. 테크니컬리 봐도. 그러려면 여기 뚝 올라가는데 그럴 것 같진 않으니까 약간 하락 채널 내에서 이렇게 움직일 수는 있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급락하면 그래도 매수하는 포인트로 갔고 근데 이제 만약 여기서 급락을 했어요 갑자기 10% 빠지면 여기 이제 피보나치 저기 23.6% 레벨이거든요 그러면은 15,200대인데 15,200까지
계속 빠르게 하락을 했으면 내가 거기서 손이 나갈까? 침체 왔다고 뉴스 막 나올 텐데. 그러면 거기서 내가 손을 내밀어서 매수를 할 수 있을까? 라는 걸 미리부터 준비하고 있지 않으면 아니야 라고 굳건하게 마음을 먹고 있지 않으면 침체가 더 우선한다고 하면서 여기서 따라서 브레이크 됐다고 치고 숏을 따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여기서 반등하는 거를 미리 생각해서 시나리오에 맞춰서 생각을 해놓고 있고 난 거기까지 가면 사야지라고 해놓든지 아니면 뚫리고 내려가면 침체 가는 거니까 숏 때려야지 둘 중에 하나 의사결정을 미리 해놓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뉴스 나오는 것들이나 플로우들은 또 봐야 되겠지만요. 예, 그래서 그런 걸 미리 생각해 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 이제 보시면은 그냥 이 페이퍼 트레이딩으로 하는 지수라는 페이퍼 트레이딩 같은 경우는 매도 포지션이 있었죠. 이거 지워야 되는데. 매도 포지션이 있었는데 매도 포지션이 엑싯을 했죠. 맞다. 엑싯을 하고 기존에 있었던 그 매수 포지션이 있던 걸 엑싯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신규를 대놔서 지금 현재로 보면 페이퍼 트레이딩으로는 16,640 매도 두 계약이 돼 있는 상태예요. 예, 그래서 이거 프로핏 테이킹 한 거는 한 포인트로는 꽤 많이 먹었어요. 15,000 얼마에 산 거니까. 그래서 많이 먹고 엑싯을 했고 그래서 최근에 깨졌던 거는 이걸로 반가이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페이퍼 트레이딩 상으로는 그리고 매도가 된 상태고 그래서 이런 것들도 그냥 테크니컬 여기 윗선에 있어서 포지션 일단 끊었다가 다시 뭐 여기서 왔다 갔다 한 다음에 시간 보고서 사도 뭐 큰 이슈 없을 것 같으니까 포지션을 일단 그냥 줄여놓고 보는 거죠. 위로 폭등할 것 같진 않으니까. 그리고 이제 여기서 같은 경우도 매도 포지션 지금 잡은 것들에 대해서는 손절은 1.5 시그마 정도, 그 다음에 익절은 257 포인트. 이게 2 시그마 밴드예요. 그래서 이 숫자에서 엔트리 가격이 이 가격이니까 이 가격에서 위로 올라가는 거는 손절하는 건 193에 손절하고 여기다 플러스해서 그 다음에 익절하는 건 밑으로 257 빠지면 그냥 또 엑시트하고 나오고 그래서 짧게 그냥 매매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밑으로 더 빠지는 거는 빠지면 매수 한번 하고 더 빠지면 매수한다. 이게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피보나치 23.6 여기까지 급락을 하면은 사야지 급락 안 하면 에이 관둬라 이번엔 말자 관망이나 하자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